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비트코인 CLI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비트코인 CLI 실행하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아마 비트코인 설치해 보시면 처음에 이제 좀 돌려봐야 되니까 그 플로드로 데이터 다 받기 전에 가상으로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그 CLI 그 명령어 그 안에 소스를 보시면 그 명령어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을 간단하게 이제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처리 과정이랑 명령어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주로 이제 비트코인 CLI 쪽에서는 RPC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당되는 그 처리 결과를 받아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주로 이제 월렛이나 트랜지션 데이터나 블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설치를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냥 비트코인 실행하시면 아마 플로드로 해서 그 데이터를 다 받아오는 걸로 동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처음에 이제 그 CLI 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간단하게 테스트용 테스트넷이나 아니면 RE 테스트 쪽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그냥 RE 테스트로 해서 로컬에서 그냥 바로 테스트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비트코인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명령어를 이제 RPC 통신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결과를 받는 형태가 이제 JSON 형태로 받거든요. 그래서 JSON RPC를 해서 옆에 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트코인 CLI get 입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요걸 안 붙이고 하게 되면 그냥 플로드에 붙여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그냥 여기 이제 로컬에 있는 형태가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get 인포는 이제 말 그대로 현재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 정보 지갑이나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너레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블럭을 생성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럼 이런 식으로 총 이제 뭐 101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조는 똑같거든요. 구조는 똑같이 이제 명령어를 쓰고 뒤에 파라미터 값들이 필요하면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서 이제 쭉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get 블록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치시면 만들어진 게 이제 로컬에는 이제 101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 비트코인 쓸 수 있는 게 101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고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게 50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한번 보내보는 거죠. 이제 보내려면은 아시다시피 그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한번 행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new address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주소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해시값이 떨어지고요. 그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보시면 그 밸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면 이 사용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이제 코인을 이제 보내보는 거죠. 보낼 때는 이제 send to address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용자의 그 해시값을 해가지고 5 비트코인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트랜지션 아이디가 떨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트랜지션 아이디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직은 이게 허가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낸 건 아니고 그냥 그 트랜지션 정보에 담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직은 이게 보내지지 않았다. 아직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블로그 제너레이터를 해야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하나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보내지게 되고 그 보내진 걸 통해서 해당되는 사용자가 이제 받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 CLI 명령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블록 생성하고 뭐 보내보고 받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려면 이걸 빼고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소스상에서 보시면 저 명령어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보려면 일단은 처음에는 블록을 찾은 거는 여기만 있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5군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5군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어서 해당되는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이 명령어 목록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비트코인 CLI에서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동작하는 그 소스들을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이 명령어 목록에서 현재 보시면 이 펑션들이 있거든요. 이 펑션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터 하는 거, 뭐 블록 제너레이터 하는 소스를 보고 싶으면 말 그대로 제너레이터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 보시면 이 제너레이터 블록이라는 함수를 표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스 내용을 보시면 뭐 체인 높이 획득하고 추가할 체인 높이가 될 때까지 추가를 계속한 다음에 증가를 하게 된 마지막에 해시를 추가하는 형태로 코드를 듣고 있어요. 샌드 투 어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샌드 투 어드레스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C 월렛이라는 클래스에 P 월렛 객체에다가 승부한 C 어카운트 요 값들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파란색으로 넘겨주면 이제 그거를 여기 요 CTX 데스티네이션 게스트 객체에 넣어가지고 트랜스 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된 거를 이제 샌드 원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송금을 하면 그 송금에 대한 그 결과값으로 그 리터런시 값을 받는 거죠. 해시 값을 받고 그 해시 값으로 나중에 이제 거래가 승인이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노드들한테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거를 코드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받는 거거든요. 요청을 받으면 그 리퀘스트에서 분리해가지고 그 주소값이랑 그다음에 보내는 그 비트코인 값 파라미터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적지에다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샌드 원리를 하게 되면 송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 원리에서 해당되는 주소로 값을 파싱해서 마지막에 트랜지션 생성을 하게 되고 트랜지션 처리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 이 형태로 소스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커밋 트랜지션 해서 끝나면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이제 전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소스상의 내용 파악하는 거는 그 과정으로 계속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기능에 대한 소스를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명령어 목록들이 쭉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해당되는 명령어가 있고 내용별수가 뭐가 있고 내용이 뭐라는 게 따로 이제 CLI 그 API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보셔도 되고 한국어로 번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글 내용들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애드 노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카운트가 찾는 거 쭉 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CLI 명령어 쳐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기가 찾고 싶은 거 나중에 봐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건 영문으로 되어 있는 목록 사이트고요.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셔가지고 블로그 올리시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참고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소스 실제 분석하고 싶으시면 저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쭉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다 그대로 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이 명령어들이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일단 이 RPC 이쪽 코드를 보시면 돼요. 이쪽 코드에서 일단 가장 찾는 그 커맨드 명령어들 테이블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테이블은 이 레지스터 헤더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커맨드 값들을 쭉 찾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중에 원래 것만 봤는데 이렇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까 5개 있다는 게 지금 예, 이거 거기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에 요 등록하는 요 메소드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대부분 다 위에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이게 등록하는 건데 해당되는 테이블 내용은 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커맨드라는 요 말로 해서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 이 소스 안에 관련 요 funcion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보시면은 관련된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스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소스가 대충 이제 어디에 있고 이 내용이 뭐고 그 내용에 따라서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체인 액티브 좀 페인트 가지고 찾아가서 뒤져보시면 돼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애들도 코드 코드 왼쪽에 보시면 코드 탭에 코드 탭을 누르시면 헤딩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래서 위에는 소스 내용, 밑에 이제 코드 테이블 있고 코드 등록하는 이렇게 있어서 이게 왜 카테고리가 달라지면요? 여기 마이닝 카테고리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제너레이팅하는 거, 그다음에 피드,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얘로 되어 있는 거라면 그래서 이게 요게 액션 펑션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소스를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질문 너무 잘하셨고. 그게 아까 그 테스트 하는 게 네. 로컬에서 하는 게 있고 테스트넷에서 하는 게 있고 실제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로컬에 할 경우는 그냥 일반 컴퓨터에 데몬 띄워서 네. 컴파일 해가지고 바로 하면 네. 되죠. 네.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 그대로 그런데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이걸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컴퓨터요? 다른 컴퓨터에서 네. 다른 사용자가 그러니까 테스트. 로컬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전자지갑을 거기서 만들었다 이런 거. 그거는 지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로컬에서만 번호로 테스트로 그러니까 테스트 뭐였죠? 아까 용어가 뭐였죠? 같은 망에서 하실 거면은 애드 노드로 아니, 추가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애드 노드. 그러면 데몬 안에 그 컴파일한 거 그것만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CLI로 있는 거 저렇게 치면 되고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들어갈 때는 애드 노드를 하는데 무슨 IP 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마다 IP가 그렇죠. IP랑 포트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열어주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공유기 뒤에 있으면 안 되겠지. 예. 내 컴퓨터가 이 사무실 안에서 한다 그러면 같은 공유기 쓸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사설 IP로 되겠네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뭐 외부로 할 때는 포트가 따로 열어주면서 열어주면 IP적 매핑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들어가서 RPC 네. 해봐야 돼요. 네. 그냥 우부트에서 설치하니까 설치하는 건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문제 없이. 우분투의 세상이죠. 감사합니다.